우리는 식구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AI 순방 성과는 이 한마디로 압축됩니다. 지난 24일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잭슨 왕 엔비디아 CEO를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 수장들과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대통령께서 만찬 중 우리는 이라고 선창하자 참석자 모두 우리말로 식구다라고 화답했습니다. 대한민국과 글로벌 빅테크가 한 식구가 되어 AI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뜻깊은 장면이었습니다. 이러한 신뢰는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브로드컴과 향후 5년간 2천억 달러 규모의 첨단 메모리 반도체 공급과 AI 칩 생산 협력에 나서고 SK는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와 7,500억 달러 규모의 장기 공급 협력을 추진합니다. 이를 합하면 총 9,500억 달러, 우리 돈 약 1,375조 원에 달합니다. 대한민국의 AI 비전을 구체적인 투자와 협력으로 연결하고 우리 기업을 글로벌 AI 공급망의 중심에 세운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빛나는 성과입니다. 세계 굴지의 기업들조차 대한민국과 한 식구가 되겠다며 손을 잡는데 정작 국민의힘은 이 엄청난 외교적 성과 앞에서 뻔한 소리라며 깎아내리기에 급급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익 앞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야당도 외교 성과를 폄훼하는 데 몰두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뜻이 하나로 모으기까지 정말 치열하고도 뜨거운 또 성숙하고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수단을 확대하고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정책적 대안을 도출해 냈습니다. 민주당이 자랑하는 토론과 수기 문화가 이번 형소법 개정안 논의에서도 이어진 결과입니다. 치열한 논의 속에서 국민과 당원 여러분, 각계 전문가와 우리 의원님들까지 소중한 지혜와 고견을 모아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흥정이니 매국이니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야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회계망측한 논리까지 펴면서 국민 불안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거짓 선동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2달 가까이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며 민생을 뒷전으로 내팽개치고 형소법 논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입니다. 당리당략을 따지며 국가의 미래와 민생을 발목 잡는 행위가 바로 매국이라는 점을 국민의힘은 자각하길 바랍니다. 민주당의 원칙은 단 하나, 기소하는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 80년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손에 쥔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 무자비한 칼춤에 민주주의와 인권이 질파뼈고 무수히 많은 피해자가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나아가 검찰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까지 자신들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는 오만함으로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기만했습니다. 심지어 스스로 정치의 주체가 되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낳았고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이 성취한 모든 것을 무너뜨릴 뻔했습니다. 때문에 검찰개혁은 허울뿐인 구호가 아닙니다. 오직 국민을 위한, 국민이 주인인 형사사법체계를 세우기 위한 역사적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오는 10월 2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형사사법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생을 지키기 위해
국회는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일해야 합니다. 7월 한 달 수출액은 549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실질 국내 총소득 증가율도 3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거시지표에서 분명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동발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며 유가 상승에 폭염, 폭우 등 계절적 요인까지 겹치면서 국민의 삶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4일 민생물가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열어 유류세 인하를 2개월 연장하고 8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는 한편 7월, 8월 농수산물 대규모 할인 행사를 대폭 확대하는 등 민생물가 안정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전방위적으로 민생을 챙기고 있는 만큼 국회도 전 상임위원회를 풀 가동해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민생의 골든타임은 언제나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후반기 국회가 시작되고도 50여일간 원구성을 지연하더니 어렵게 국회에 복귀한 뒤에도 여전히 민생 입법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 들어 국민의힘이 남발한 필리버스터만 무려 32번으로 총 750시간에 달합니다. 소수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국회를 마비시키고 민생 입법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뿐인 패스트트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 걸려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슬로우트랙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이 본래 취지에 맞게 작동하도록 국회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도 전면 가동해 민생 경제 회복과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민주당의 기준은 언제나 국민이고 민생입니다. 국회법 개정을 통해 민생 입법의 속도와 효율을 높이고 국민께서 체감하는 성과를 만드는데 일하는 국회를 반드시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